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표현한 경찰의 글을 이철성 경찰청장이 직접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고려인 4세들이 비자 문제로 석 달에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와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선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철근이 다량으로 발견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웨인 용병 3인박이 기아 선두를 이끄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촛불 집회 당시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해 화제가 됐던 광주경찰청 페이스북 글, 단 하루 만에 삭제가 됐었죠. 이철성 경찰청장이 강하게 질책하며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광주경찰청장은 이 일 때문에 좌천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촛불 집회 당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던 광주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나서 호평을 받았지만 하루 만에 돌연 삭제됐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까지 올라가가지고 타청에서 전화까지 왔어요. 아 정말 잘했다. 갑자기 이제 상황 변화가 좀 되니까 그냥 이게 이제 흐름이 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당시 외압 의혹이 일었던 이 사건이 실제로 이철성 경찰청장의 전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언이 당시 광주경찰청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라고 표현한 부분 등을 청장이 문제 삼아 간부회의를 소집해 삭제 조치했다는 겁니다. 민주화의 성지에 근무하니까 재미줬어 이렇게 했어요. 재미줬어. 비아냥 거에서 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이게 문제가 안 되게 내리라는 식으로 그렇게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강 전 청장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촛불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촛불 한다고 이게 이게 무너질 것 같다, 벌써부터 줄 됐냐, 이런 식의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강인철 전 청장은 사건이 일어난 지 10여일 뒤 자신이 경기 남부청 차장으로 인사가 난 데 대해 사실상 페이스북 글로 인한 좌천성 인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해 전화나 질책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과 함께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5.18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나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이제 바로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아프고 많이 좀 그 장면에서 좀 화가 나고 좀 울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개봉한 택시 운전사는 개봉 엿새 만에 관람객 500만 명에 근접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의 관람객 수를 이미 뛰어넘었고 5.18 소재 영화 중 가장 흥행한 화려한 육아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성질도 나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나와서 저희가 5.18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옛날에 진짜 저랬을까 궁금하고 좀 많이 나빴을까라 생각하고 그냥 많은 생각이 있어요. 네티즌 평점과 관람객 평점에서도 9점을 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는 점, 또 대학생과 택시 운전사 등 소시민의 모습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극히 소시민의 어떤 삶인데 이게 이제 5.18을 겪으면서 5.18의 참상을 보게 되고 자신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더구나 이거 이제 실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5.18 영화 한 편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정착했던 고려인들의 후손 3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500여 명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석 달에 한 번씩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힘들게 생활하다 3년 전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 강마리나 씨. 생활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아들이 성인이 되면서 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고려인 4세인 아들은 재외동포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돼 유효기간 석 달짜리 동포 방문 비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려면 석 달에 한 번씩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와야 합니다. 비행기 값도 부담이지만 언제까지 이런 이방인 생활을 해야 할지가 더 걱정입니다. Это, конечно, ненормально. Пока он прилетит, улетит, мы переживаем, спать не можем. Вот волнуемся, переживаем. Вот еще то, что нету его здесь рядом, не спим вообще толком. 어렵게 비자를 갱신해와도 국내 취업을 할 수 없어 불법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 이 같은 처지에 고려인 4세, 5세는 광주에만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고려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이런 딱한 사정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Скажите, вот то, что сам хочу ездить. Вообще хочу не ездить, желательно, и вот работать.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성년 고려인 4세, 5세는 400여 명.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들 역시 성인이 되면 기한 없는 유랑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평생 이방인이었던 고려인들은 그 후손들까지 한국에 정착하지 못하는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철근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과적 상태였던 세월호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많은 양의 철근이 선적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여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12m 길이 공사용 철근 뭉치가 꺼내집니다. 내부에서는 진흙과 뒤엉킨 철근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철근이 나오는 곳은 1층 화물칸. 화물칸 내부를 수색하던 중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8차례 작업을 통해 꺼낸 철근의 양은 대략 21톤 정도. 지난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화물량과 무게에 관한 조사에서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될 예정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출항 당일 녹화된 인천항과 선내 CCTV를 조사한 것으로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적 의뢰서 등을 토대로 한 철근의 양보다 120여 톤이 많은 수치였습니다. 보고된 만큼 실렸냐 아니면 더 실렸냐는 거죠. 그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게 제 추정이거든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승인 적재량보다 1,200여 톤의 화물이 과적된 상태였다는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화물 무게를 측정할 계획. 화물칸에서 꺼낸 차량 140여 대의 무게를 본격적으로 재기 시작한 가운데 철근의 실제 적재량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내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사상 첫 한 자릿수로 줄어든 가운데 중등교사 임용시험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내년도 중등교사 선발 인원을 과목별로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은 각각 2명, 생물과 기술, 가정 등은 1명으로 과목당 1명에서 3명에 불과합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사립학교에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중등교사 공동채용은 15면 모집에 701명이 접수해 평균 4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역대로 용병 선수에서 그리 큰 재미는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올 시즌은 선두를 이끄는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믿고 쓰는 효자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KT와의 8회, 선두 타자로 나선 버나디나가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호쾌한 홈런을 날립니다. 타이거즈 역사상 외국인 선수가 한 경기에 1루타와 2루타, 3루타와 홈런을 모두 친 사이클링 히트를 처음으로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이 기록을 쓰기가 무섭게 버나디나는 다음 날 또 다른 기록 하나를 추가합니다. 담장을 넘습니다. 6회 때린 투런포로 올 시즌 홈런 20개와 도루 21개로 역시 타이거즈 용병 사상 첫 20-20 클럽에도 가입한 겁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퇴출 위기까지 겪었던 버나디나는 5월 이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기아의 용병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선두 타자 김상호 투앤투 멈춰 들어옵니다.
한편 전반기 후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용병 투수 패틴도 후반기 확실한 부활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화전에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1점만 내주며 37일 만에 달콤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후반기 3경기 동안 2점만 내줬던 완벽 투구. 전반기 부진에 퇴출 위기까지 갔지만 시즌 초 위력적인 모습을 되찾아 승리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14승을 달리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던 헥터는 잠시 주춤하지만 시즌 내내 안정감 있는 투구로 기아의 1위 수성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믿고 쓰는 기아의 외국인 선수 3인방이 기아의 1위 수성은 물론 11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견인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는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공석이 된 당대표 자리에 대선 패배의 최대 책임자가 다시 나서는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며 안철수 전 대표는 당대표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남의 지역위원회를 잇따라 방문한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출마 포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식회사 하립이 건전한 기부 문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주식회사 하립은 3개당 3천여 마리를 서구 관내 경로당 230여 곳에 전달하는 등 주변의 돌봄 이웃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한전이 올해 처음으로 후원하는 전국 중고교 육상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한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본 대회 시작에 앞서 오늘 개막식을 갖고 육상 꿈나무 육성과 한국 육상의 부흥을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59개 중고교에서 261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남녀 각각 4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나주시 중림동의 한 아파트 주변 철길에서 63살 정모 씨가 KTX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노안면에서 나주역 방면으로 철길 위를 걸어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살해한 뒤 바다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